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럼 많이 꾸물거리는가 이 영역이 되게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요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취침 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꾸물거려요. 오, 핸드폰. 맞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너튜브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보건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쇼츠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거의 자동화 넘기는 대신 거죠. 저거 같은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한 그 상태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침 시간 꾸물거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리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 이게 이제 많이 꾸물거리는 중에 1번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까 건강검진 말씀드렸지만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머물거리는 거. 건강검진을 사실 막 매년 같은 기간에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스스로의 일을 막 미루고 뭐 그런 류들이 아닐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12월이에요. 맞아. 12월 말에 가시면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20 며칠 이렇게 되면 아예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 이렇게 건강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미루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꾸물거리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독일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 먹고 연체료 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연체료 자체가 총액이 3억 8천만 유로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시간 자체도 보면 독일의 경우입니다. 보통 한 하루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평균 한 3시간씩은 허비를 한대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29일 정도는 그냥 웨이스팅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훨씬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렇죠.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어떤 인류학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렇게 옮기나, 평균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를 25걸음을 옮겨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서 35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은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1분에 어떠실까요? 네, 1분에. 1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70? 60 넘을 것 같은데. 너무 거 같긴 해. 65? 65, 56번 걸음 옮깁니다. 와, 진짜 빠르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걷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멈추는 게 두려운 나라이다. 쉴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많은 게 뭡니까? 1등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시간 속에 잘해야 된다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일을 잘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이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꾸물거릴까? 저는 20대 정도? 20대. 약간 사춘기가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조금씩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시켜도 조금만 있다가 뭐 하라고 해도 나중에 약간 요런 몇 살 때, 몇 살 때?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몇 살 때 그 같아요? 사춘기가 오는 그 시기. 사춘기 나이 때? 저는 한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한 중반까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적으로 일단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시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러면서 결정에 대한 꾸물거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4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맞았어. 요 두 명이 정말. 약간 MG? 보통 MZ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꾸물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일을 미루는 경우 거의 없어요. 맞아. 실제로 그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 한 뭐 600명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절반인 50%는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전에 꾸물거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보고서를 늦게 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인들도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은 약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실제 학원 안 가고 뭐 어디 안 가고 계속 그게 꾸물거리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혹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일을 이렇게 미루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우울, 그리고 불안, 실제로 어떤 약물 사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물? 실제로 할 일 있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자기를 많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꾸물거림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단편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약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위급 공무원이었던 바샤 슌코프라는,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바샤 슌코프가 회사에서도 상사의 총애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기가 흠모했던 그런 그 여인과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상사가 너 일 잘하니까 내가 좀 너한테 경력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나 더 줄게. 3주 안에 이 일을 하면 너한테 상당히 플러스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예비 처가집도 가야 되고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가 이걸 하니까 거절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턱 받았어요. 한 3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이제 미루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룻밤을 새면서 이걸 해봤어요. 근데 생각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상사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할 일들, 다른 일들이 생겨서 딴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3일 밤을 새서 이걸 해야 돼요. 3일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다가 실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망상이 생기고 결국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 이걸로? 왜냐하면 전혀 현장 생활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꽃이 핀 거죠. 충격적이네요.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꾸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